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자는 네 목숨으로 대신할게. 이번 이야기는 우리 집안 이야기입니다. 우리 외할머니께서는 이른 나이에 할아버지를 일찍이 보내시고 자식들을 다 독립시켜놓고 난 뒤에 새할아버지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외로움을 다 아셨기 때문에 가족들도 다들 응원했다고 하시고, 또 제가 그분이 새할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이전에는 그냥 내 외할아버지라고 느낄 정도로 엄청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새할아버지께서 화장실에서 홀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새할아버지의 장례 후에 발생하게 되었죠. 할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후에 할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족들 꿈에 한 분 한 분 나와가지고는 막 울면서 오열을 하고 뭐라고 막 하소연하듯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뭔가 두꺼운 유리가 막고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가 않았대요. 다른 가족들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꿈들을 꾸기 시작하니까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지 걱정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묘를 쓴 지 오래된 조상들이라고 하면 묘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지 하고 의심할 만도 한데,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묘자리도 나름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딱히 의심할 거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 꿈이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우리 큰애 삼촌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너 아버지 때문에 그런데 한번 점집이라도 가보자. 하여 우리 큰애 삼촌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유명하다는 한 무당집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이 무당이 하는 말이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을 다 모아서 이 묘를 한번 방문해보자 라고 했다고 합니다. 뭔지 모를 극도의 분노와 한만 느껴지지 할아버지의 기운 자체는 뭔가 희미하다고요. 이제 그래서 바로 그 주에 날짜를 잡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새할아버지의 묘를 향했습니다. 저도 집에서 할 것 없다고 묘까지 따라갔었어요. 그런데 새할아버지의 묘에 도착하자마자 무당이 막 그 무덤 주변에 있는 잔디를 주먹으로 내려치면서 화를 내는가 싶더니 이내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막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 막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셨어. 고년 빌어먹을 년이네. 막 이렇게 대화를 하더니 갑자기 우리 가족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명자 인연 오늘 안 왔지? 이러는 거예요. 다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누구지? 하는 분위기였는데, 할머니랑 큰애 삼촌이랑은 이 이름을 아시는 듯 할머니께서 명자가 왜요? 하고 묻더니만 이 무당이 해주는 말이, 그러니까 새할아버지의 홀령과 대화를 하고 나서 이렇게 전해준 말인데, 새할아버지의 동생 중에 여동생 명자라고 있는데 이 동생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꽤 많은 돈을 동생에게 조용히 빌려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새할아버지께서 막상 돈을 돌려달라 하고 몇 차례 연락을 하자 거부하기를 수차례 반복하다가 결국 막 자기 오빠에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돈 갚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배신의 충격으로 할아버지가 사망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여동생이라는 사람이 할아버지에게 복수를 당할까봐 두려웠던 건지 뭔지 할아버지 묘에 무슨 헛짓거리를 해놓은 것 같다면서 무덤을 한번 파보자고 하는 겁니다. 무당이. 우리 가족들은 다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그 묘를 드러내는 게 영 내키지 않았지만, 이 당시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우리 큰애 삼촌이 할아버지 여동생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눈치채자마자 묘를 한번 파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들 내려가라고 하고 이제 무당하고 할머니 또 남자 어른들만 남아서 묘를 파냈는데, 여기서부터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묘를 파보니까 할아버지 관 위에서 실제로 쓴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노란 부적들이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 모두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장례할 때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때 그랬을 리는 없고, 이거 몰래 다시 한번 드러냈던 것 같다면서 다들 분노에 찬 거예요. 심지어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대요. 이후 다시 묘를 잘 처리한 뒤에는 할아버지가 꿈에 나오는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외가 쪽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쪽 가족들까지 명자라는 사람을 끈질기게 연락하고 찾아가서 추궁을 했는데, 내가 돈 빌린 건 사실이지만 부적을 가져다 묻은 건 사실 무근이다 라며 부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정말 몇 달 안 된 시점이었어요. 제 기억에도 이 명자 할머니 집에 코드 콘센트 화재로 집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하고 남편까지 화재 현장에서 완전히 뼈도 추리기 힘들 정도로 타 죽었다고 하고요. 소식은 들려왔지만 외가 쪽 식구들 그 누구도, 또 이 새할아버지 쪽 친척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그냥 지 업보라면서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비교적 최근에 어머니로부터 듣게 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 전에요, 외할머니 댁에 명자 할머니의 장남이 찾아왔었대요. 8천만 원을 현금으로 갚으면서 자기 엄마 대신에 자기가 사과드린다 하면서 새할아버지의 묘에 들러서 절까지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고 들어보니까 이 명자 할머니의 장남의 딸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대요. 이제 슬슬 아이를 가지려고 했던 모양인데 쉽사리 임신이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직은 20대 초반으로 나이도 젊고 한창일 나이대인데 임신이 되지 않으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받던 어느 날 꿈을 하나 꾸게 되었대요. 이 꿈의 내용이 영 찜찜해서 본인 아버지에게 털어놓게 되었는데, 어릴 때 봤던 건지 뭔지 잘 기억도 안 나는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내 돈 갚기 전엔 아이는 없다 이렇게 겁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누군지도 모르는 할아버지가 왜 빌린 적도 없는 돈을 갚으라는지 모르겠다 라고 꿈 이야기를 하자, 대충 상황을 알고 있던 장남은 할머니 재산을 상속받은 내게도 이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자기 자식까지 고통받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급하게 할머니를 찾아가서 돌아가신 새할아버지의 돈을 갚고 사과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후로 조용한 것 보면 새할아버지도 이제는 어느 정도 화가 풀리신 모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